지금 아연 실색. 저희가 저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동학 최고는. 너무 좋아하는 네, 거. 아니, 기쁨의 얼굴인데. 아니야, 정국이 더 이제 급냉으로 갈 것 같다. 네. 오늘 완전 그 냉삼겹 땡기네요. 네. 지금은 그래도 뭔가 먹을 게 땡기긴 하시나 봐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 숙청의 대상이 되죠. 숙청과 혁명 이게 지금 트럼프가 펄지정. 네, 말했는데 여기서 바로 숙청이라지 않을까.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점치? 예상하셨습니까, 정광재 대변인? 난 예상 못했는데.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야 역시.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정치 경력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숙청되냐고요? 네. 숙청의 대상에 오르시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숙청의 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제가 결정한 것보다는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수동태. 아니 입장을 바꾸시면은 능동적으로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수동태의 대상이지 네. 능동태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거는 뭐 장동혁의 국민의힘이라도 남아 있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보수 정당에 계속 있겠다는 생각 당연히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있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연실색한 표정이 아직까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여전히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 정당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고 보니까 정당의 혁신을 위해서 그동안 또 걸어오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그 역할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 표차가 혁신이 저의 지금 포지션은 여하튼 수동태지 능동태는 아닙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네. 막판에 한동훈계에서 엄청난 지원 사격을 했잖아요. 근데 지원 사격을 했는데도 이게 표를 합쳤는데도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지원 사격을 해서 안 된 걸 수도 있죠. 상대방이 지원 사격을 하니까 역결집? 이른바 정통 당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표가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실 장동혁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되게 뾰족했잖아요. 내부 총질러도 전부 다 내쫓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경태, 안철수 친하게 다 내쫓으면 이 개헌 저지선이라는 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염도가 짙은 당원이라고 해도 저렇게 장동혁 후보 같이 리더십을 맡겨놓으면 우리 당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표차를 보면은 당원에서 한 2만 표 정도를 더 받았어요. 이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이고 장동혁 후보가 18만 5천인데 여론조사에서 조금 발렸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9.8%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60%를 얻었는데 이 여론조사 비율이 아마 20%인가 그럴 거예요.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3만 4천 득표 환산수를 했었을 때 김문수 후보가 5만 2천이어서 총 장동혁 후보는 22만 300 김문수 후보는 21만 7천이어서 표차가 2,300표 차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주 근소하게 신승한 거예요. 8대2가 이건 핵심적이었네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고 선거인단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를 또 압도한 게 있다. 와, 이게 참 너무 대단한 결과여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될까?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파사헌정이라고 하나요? 그릇이 완전 깨져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잖아요. 장동혁 후보가 선거 캠페인 내내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전환길강에서 축혀 세워주고 이른바 당에 있는 어떤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면서 친한 게 조경태, 안철수 내쫓겠다라는 막 의도를 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당원들한테 앞에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죠, 당대표로서.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도 사실 김민수, 김재원 이런 분들 되면서 사실상 강성 지도부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친윤 지도부에서 이제는 정말 탄핵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탄핵 부정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법치를 거스르는 지도부이기도 하면서도 혁신은 물 건너갔다.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우리 당원 선거인단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한 2만 표 정도 앞섰잖아요.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이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7년에 분명히 경험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경험한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5월 3일에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적어도 탄핵과 관련해서 찬탄 반탄이 한동훈 후보가 그때 39%를 받았거든요. 네. 당원 투표에서도. 그 정도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다시 또 한 번 이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반탄 메시지를 냈던 분을 당대표로 뽑았는가? 최근에 정치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뽑히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과 대하는 것이다. 막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져가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구속영장 이런 것들 전체 이 환경이 야, 우리가 뭉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이런 표심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저는 이 현상을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당원들의 투표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지난번에 40만 명 넘게 투표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30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건 대선 후보와 이 당대표 말이죠.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2차 투표가 더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때요. 지난번 당대표와 당대표 때. 대선 후보 그렇죠. 뽑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이 결과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원인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여기에 지금 보면 한동훈 계라고 그나마 우리가 그냥 껴 맞춰가지고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양향자, 우재준 두 분이거든요. 근데 양향자 후보의 경우는 한동훈 계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도 때문에 전 들어간 것 같고, 여성 후보는 무조건 한 명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누군지 몰라. 저도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향자 후보가 올라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현역에서 우재준 의원이 올라갔잖아요. 청년 최고위원. 이분도 거의 가까스로 겨우 이겼어요. 근데 현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또 올라갔다 보거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목소리를 이분들이 과연 한동훈계에서 갖고 있었던 뭐 탄핵 찬성이라든가 계엄 잘못됐다, 우리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을 과연 이 두 분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고위 회의가 참 볼만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예견들이 있었는데, 장동혁 후보 이제 당 대표죠. 당 대표가 나오고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천하람 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이기인 총장 같은 경우에 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국힘 어떨까? 이제 최고위가 뭐 반탄 3, 찬탄 2 뭐 이렇게 구성됐다고들 평가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직 최고위원들이 있거든요. 원내대표도 들어가고 정책위 의장 들어가고 또 사무총장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젠 진짜 완전히 탄핵을 부정하는 지도부가 완성이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피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제가 볼 땐 장동혁 당대표는 전환길 강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전환길 강사가 장동혁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리고 전환길 강사 TV에서도 뭐 여론조사는 아닌데 설문조사죠. 유튜브 채널 설문조사를 통해서 3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장동혁 후보가 83%라는 높은 득표를 얻습니다. 그만큼 전환길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력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라고 여론을 조성해줬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 기준에서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고, 대전 연설에서도 보셨겠지만 막 우리 겨울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권을 지키자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더라도 어떤 전력 보강을 위해서라도 전환길 강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젠 진짜 완전 윤 어게인의 완성이다. 이렇게 지도부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누구로 뭉치느냐였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특검 당사에서 막 정권 찌르기하고 발박수 치고 하는 모습들이 김문수 후보의 건강을 과시하고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젊은 층과 당원들에게 그게 좀 촌극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되게 짱짱하게 연설하거든요.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같은 정청래가 우리 패싱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좀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함께 동시에 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후보로 뭉치자라는 그 심리가 당원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이제 국힘이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명분이 없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되면 국민의힘 분당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때 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정이 좀 잘못됐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고 했는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분당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여전히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분당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출당되나요? 아니면 탈당하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능동 형태의 탈당은 안 합니다. 예. 출당? 그래서 제가 길게 기생하는 형태로 그렇죠. 기생이라니요? 장동혁의 체제 길게 존재. 출당? 근데 제가 뭐 지금 출당이 될 정도의 문제적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근데 당에 거기가 남아서 죄송한데 문제적 발언을 한다고 내쫓기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적 발언이란 이거죠. 지금 문제적 발언은 아니어도 이준석 대표의 전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게 특정한 지금 기준을 잡기는 어렵죠. 당 대표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장동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저는 말 못했어요. 자체만으로 근데 이건 여기서 내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예측한 분 있어요? 저는 김문수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김문수 후보가 됐었어요. 그럼 우리도 숙청당하는 우리도 외부인데 숙청이 되나? 숙청. 우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정치를 가까이서 좀 지켜본 사람치고 네.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누가 없을 거예요. 있었겠습니까? 장동혁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이유 한 가지씩만 짧게 들어봐요. 왜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이 사람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부정선거가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예. 그리고 자 총장님. 부정선거야 이거? 계엄은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계엄과 정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무리 짠물화되어 있는 당원들이라도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대변인님 왜 저는 짧게.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뺄셈 정치를 해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장동혁 후보의 캠페인은 뺄셈 정치였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부정선거로 점철된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당원들로 구성된 그런 정당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당이 장동혁이 되는 순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요? 그 특검이 이렇게 폭풍처럼 막 정광석과처럼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신청하겠다고 하고 특검은 당원 명부 500만 명 다 내놓으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야 이거 우리도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도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야 같이 붙어보자 이런 식의 이 정서가 폭발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특이한 건 김근식 후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법도 했거든요. 이 한 명은 어쨌든 한동훈계에서 다 밀어가지고 한 명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용인하지 않는 네, 거죠. 근데 당원들이. 조금만 더 투표를 했었다면 사실은 올라갔을 거예요. 몇천 표 차이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700표 차이였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전 의아스러워.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계에서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표를 했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밀면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계에서 투표를 포기했다는 거는 당을 내몰라라. 그러니까 저런 당은 그렇죠. 나하고 맞지 네. 않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질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거를 약간 또 강화시켰던 거는 지금 앞으로 뭐 최고위원 뭐 회의를 주목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후보들이 가서 면접봤던 유튜버들 모임 있잖아요.
고성국, 네. 뭐 전환길, 뭐 이런 사람들 뭐 대여섯 개 모여가지고 저는 사실상 거기가 최고위원회라고 봐요 앞으로. 거기가 최고위원회고 네. 지금 이제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 면접 보러 갔던 순간.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인식을 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말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것인가. 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다고 봐서 한동훈계가 앞으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텐데 잘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저야 굉장히 많은 뭐 분들이 원래도 원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풍찬 뭐 노숙하면서 제가 잘 버텨주시기를 여기 기대합니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도 풍찬 노숙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너무 귀엽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뭔가 애처롭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한동훈에 대한 환상 크크크 갈수록 태산이네 길은 하나 역사 속으로 HMS님. 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이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우재준 의원을 뭐 이렇게 페이스북까지 올리면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 정치적 공백기가 길었던 손수조 후보를 상대로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약간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생색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사실 정말 최악보다 최선을 선택하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가 당원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우선은 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 때 받았었던 표의 어떤 대다수가 투표를 포기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원을 했지만 이 정도밖에 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지의 축소를 말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상민님은 나는 장동혁이 된다고 처음부터 말했다. 이유는 김문수는 토끼띠 삼재다. 저도 삼재에 걸려 있나요? 토끼띠잖아. 저도 지금 삼재에 걸려 있나 보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 비교적 제가 진짜 우리 당에 대해서 여기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상원 그 국회에 가면은 이렇게 포스터들이 있어요. 후보들 포스터 보면서 야 누군 될 것 같고 누군 안 될 것 같고 뭐 당에 있는 당직자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많이 들렸네요. 그 손수조 우재준 했을 때 저는 심정적으로 우재준 후보를 지지했지만 분위기는 손수조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아까 정치적 공백기가 좀 있었다고 했지만 손수조는 2012년에 문재인하고 싸웠었고 사상구에서 13년 동안 그래도 우리 당에 있었고 더군다나 지난 마지막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랑 페어링이 돼 있는 일종의 반탄 후보고 그 우재준 후보는 찬탄 후보였는데 여기서 우재준 후보가 된 게 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우재준 후보가 된 거는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TK 지역 의원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TK에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재준 의원이 30대잖아요. 대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TK 지역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정서가 야 우리도 한번 그럼 젊은 정치인 중에 TK 출신으로 키워보자라는 정서가 있어서 그래도 우재준 후보는 많은 표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그럼 이제 당 게시판 수사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몰리고 이러니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발 디딜 공간이 있을까? 근래에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저 원외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번 얘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끌어내야 돼, 끌어내. 아니 끌어내라니요. 형님 제가 뒤에서 버텨드릴게요. 일단은 끌어내지 못하도록. 저는 제가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고 물론 뭐 정당명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죠?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명이 바뀔 수 있지만 정통 보수 정당에서 제가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서 시작했다가 다른 정당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수 정당을 지킬 거기 때문에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지금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역시 이 화요일 패널이 너무 좋아서 혜연님 다른 패널 분들도 응원합니다. 악플이 있는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하고요.
이제 당 게시판 전수조사 들어가나요? 성남총각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국힘은 역사 속으로 개혁신당만이 대안이다. 링카님 5만 원. 링카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 동접이 1230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1500 갑니다. 1500 갑니다. 1500 갑니다. 이게 뭔가 이슈를 확 끌려면은 사람 없는 데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경위원장님하고 처음 방송하는데 이 목소리가 확 꽂히네요. 오죠? 그냥 방송은 들었었어요. 따라오죠. 근데 우리 습습후보 복식 습습후. 언제 어디서든 얘기해. 아니, 정말 무조건 배워야겠네. 정면으로 날아가. 거의 제 동기인 엄성섭 수준인데 지금. 이거 엄성섭 TV 우리 정말로 아주 이게 흡입력이 있는.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 아까 우리 개혁신당의 최고 나오잖아요. 예. 개혁신당의 그 원픽이라고 딱 아까 사무총장께서 얘기하시더니 저를 실제로 지난 유세장에서 유세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냥 유세 혹시 아니 우리 저도 유세 2028년에 하면 네. 제 유세차에도 좀 한번 그러면 개혁신당을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 네, 자막 좀 넣어주세요. 정광재 대변인, 보수정당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 개혁신당 입당 예정.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정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언젠가 보수의, 이 중도 보수의 하나로. 큰 틀에서 같이 활동하실 여기 지금 분이다라고 강남 얘기를 입 벌리고 했기 때문에 있거든요. 아니 광재형님은 뭐 떨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바로바로. 제가 약속드릴게요. 정광재 대변인님이 개혁신당을 입당하시잖아요. 예,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먼저 나서서 버선발로 나서서 맨발로 그러면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합당에 열려 있다 얘기죠 개혁신당이. 입당을 하시라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거기 이제 낙엽들 떨어지면은 이렇게 슥슥슥 줍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정광재 대변인님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광재 귀엽다. 정광재 개혁신당으로 뭉치자. 볼매. 이런 말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동접 1,500을 돌파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맞아요. 사람 없는 데서 까는 게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조금 그게 좀 필요해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 놀라운 문의사항이 뭐냐면은 장해찬 어디 갔냐. 장해찬 어디 이게 갔냐. 화요일 날 오는 사람이잖아요. 자, 장해찬이 지명직 없는데 최고위원 간 거 아니야 지금? 장해찬이 왜 오늘 지명직 하필 최고위원? 오늘 여길 비웠을까? 장해찬이 오늘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못 와요 하고 지난주에 갔단 맞지. 말이야. 장년찬 최고가 장동혁 후보를 아주 열심히 밀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안 장동혁을 되는데. 같은 집안 사람이야. 맞아요. 집안 사람이야. 같은 집안 장씨 집안 사람입니까? 집안 사람이래요? 같은 장씨니까. 그냥 장씨면 다 집안 사람이래. 그렇지, 집안 사람이지. 자, 장해찬 최고가 지금 없는 자리에서 물어봐요. 장동혁 당대표가 전한길과 장해찬 중 누구를 지명직으로 누굴 선택할까?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뒤에서 이 작업하려고 오늘 안 온 거 아닌가? 둘 다 하시지 이런 않을 방송 것 같은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니까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야 해봐요. 돼요. 같아요. 선택을 굳이 네. 한다면 네. 둘 분 동시에 근데 하나, 둘, 셋. 예찬. 근데 전한길 강사보다 전략적으로 장년찬 저도 그렇지. 장해찬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전한길. 비교하는 거 좀 기분 나쁜 거다. 강사보다는. 전환기라고. 126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역시 넘 얘기를 해야 장해찬 돼. 장해찬 전 최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최고위원도 했었고 예.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장해찬 전 최고는 부정선거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부정선거까지는 지금 안 전한길 강사는 부정선거까지 얘기하고 아니 근데 있어서. 장동혁 후보도 얘기해요. 부정선거. 여기 지금 어차피. 조정님이 부정선거는 전화 아니- 통화 안 되나요? 최고위원 갑니까? 해외에 있을 거라서. 어딥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해야 되네. 지금 가장 기뻐할 사람 장해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없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까입니다. 장최고가 지명직 최고위원하면 장동혁 후보 지도부한테 아주 천군만마 같은 천군만마지. 사람인데 방송 스피커로도 역할이 굉장히 등장하고 한동훈 견제도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합리적 장년찬 최고한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뭔가 온건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건한 사람. 전한길 강사보다는 장년찬 최고. 제가 만약에 장동혁 후보라면 장년찬 최고 지명직 합니다. 제습 25도님 방송 감이 있으면 전화 연결 가야 됩니다. 전화 연결해달라고. 이 시간에 안 온 거는 뭔가 일이 있겠지. 저희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여행을 간다. 그래서 못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죠 뭐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박미 현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새벽에
좀 괜찮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국힘 전당대회 이슈가 먼저 터져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국힘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서 네. 저는 항상 그 사람은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전 유연하게 대응해 갖고 네. 보수 정당을 잘 아니 지키겠습니다. 그건 너무 있는 얘기죠. 그냥 원래 다들 하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딱 해봐야지. 지금 정말 장동혁이 된 상황에서 진짜 한 줄 카피를 딱 낸다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계속 잘 읽고 이끌어 싶습니다. 주십시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예. 이제 저도 정리 말씀 좀 드리면 정리할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뭐 잘 리드해가는 것도 필요한데 네. 사실은 앞길이 지금 구만리이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눈 감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 진영이 뭘 해야 되냐. 네. 이런 한동훈 뭐 이 전 대표도 포함될 것이고 이번에 당대표 후보에 나갔던 안철수 조경태 사실은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혁신파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누구 하나 최고위원 하나 만들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보수가 달라지는 세계 정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방향이 도대체 보수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풍찬 노숙을 해야 된다. 꼭 당권을 가지지 않았어도 네. 최고위원 하나 들어가지 못했어도 전국을 돌면서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그 힘을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아 지금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장동혁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우파, 아마 개혁신당하고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말하는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 지점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아니라 더 오른팔 더 뻗어서 있는 오른쪽에 있는 뭐 극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극우라고 표현될 수 있죠. 자유와 혁신 내지는 완전 공식적으로 손을 우리공화당 잡겠다. 내지는 자유통일당 이 물론 장동혁 후보는 아니었지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당대표 토론을 보면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분들과 나누는 것이 즐거운 공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었거든요. 장동혁 후보가 아마 그 결이 다르지 않다라면 본인이 표현한 우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정당,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재밌는 게 그 1차 4명이서 투표했었을 때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이른바 쇄신파 진영이 단일화를 했으면 한 명이 결선 투표에 갔겠느냐 못 갔겠느냐 요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네. 제가 지금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시너지가 발생했으면은 갔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13만 5천 표고 장동혁 후보가 15만 표 받았었는데 안철수, 조경태가 합하면 13만 1천 표예요. 산술적으로는 좀 작아요. 네. 김문수 후보보다. 근데 당시에 그런 그 단일화가 있었다면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 조금 달라졌고 왜냐하면 두 분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사표 심리 때문에 그 두 분 표를 안 가고 그러니까. 김문수 쪽으로 표를 찍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단일화를 안 했던 게 굉장히 좀 뭐 이 쇄신파 진영에서는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지 못한 거죠, 사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 페이북을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효과, 분노한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놀라운 위력. 이제 보수에서 한동훈 묻으면 정치할 수 없다는 당원들의 준엄한 경고. 조직 구도 정치 공학을 모두 극복하고 뚝심을 지킨 장동혁 대표가 쭉 팔아보냅니다. 정광재 저격인데 바로 야, 이거는 한동훈 묻은 정광재 저격인데. 제 방송 보고 있나요? 지금 안 오면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대단하다. 이걸 또 공세 올렸네요. 또 아, 이거 23분 전에 올렸어요.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이나 보내시지 말이야.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과연 최고위 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장동혁 당대표 당선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이거 말씀하시네. 정청래하고 악수 가능한가? 정청래 어떡하? 정청래 당대표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 갔다가 네. 돌아오시면 어쨌든 회담 성과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만나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한 자리에 모을 거고 그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 자리에 모아서 했을 때 그때 대통령 앞에서도 악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 이거 고민될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 가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대통령 입장하고 그렇죠. 당대표 입장하고 네. 다르다. 이게 선을 네.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요게 악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 했던 악수를 것처럼 이렇게 하려나?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포옹만 하려나? 이렇게? 바로? 포옹을 한다. 건너뛰고 그냥 예, 바로 아니면 포옹으로? 어깨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지지율이 처음에 60%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네. 60%를 유지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유지했으면 뭐 악수 안 해도 된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안 좋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방미 효과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지율이 안 좋게 떨어지는 이 요인을 좀 쭉 살펴보면 조국 윤미향 대표의 사면도 있겠고 노봉법 제정 같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야당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인상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n분의 1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뜨악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대표, 그러니까 대표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지만 분명히 좀 준엄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분명히 전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 됐으니까 또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행사장 만나가지고 막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네, 그런 영상이 또 잡히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또 첫 만남이 또 어떤 그렇죠. 화면이 잡힐지 카메라에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이 근데 어떻게 속으로는 되게 뭐 고맙지 않을까요? 장동혁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어쨌든 상대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잘 됐다 아주. 그냥 강대강으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어차피 서로 저 보지 당이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정상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저쪽으로 더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하지 않을까?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됐잖아요. 국힘 지지율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또 핵심 쟁점일 것 같아요. 궁금해져.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어떨까? 우선 첫 네. 일성 자체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 이제 가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방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게 첫 일성으로 오히려 나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일정 관심 없고 지금 다른 쪽으로만 메시지 발신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짠물만 계속해서 더 짜진 거의 짠물 100%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지율은 저는 낮아질 가능성 훨씬 더 크다.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내려갈 겁니다. 네, 대변님.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안전벨트를-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 갑자기 우리 시작할 저는- 때 얼굴로 돌아갔어요. 글쎄 뭐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정말로 투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뭐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네. 왜 제한적이죠? 그래도 당의 바른 소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당이 잘 되길 바라면. 저는 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 더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수권할 수 있고 원내 1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앞으로 물론 제가 이제 당직을 이제 안 맡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토로님께서 멘탈이 나가셨다 이렇게. 멘탈 나간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직 대변인님이신데. 제가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며칠 걸립니까 이거 회복되려면은? 하루면 되죠. 그래요? 벌써 회복한 얼굴 아닌가요? 아니요. 회복한 전혀 얼굴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멘탈을 잡을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름 아니면 대변인도 바뀐다. 그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백불 워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107석 국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원내의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저는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대표의 취임 일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보통은 당대표 당선되면 아유 그래도 품고 가야죠. 안고 가야죠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갈등, 본인의 어떤 불편함을 노골화한다라는 것은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네.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저희도 뭐 군소정당이지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다 함께 국정 운영을 잘 도모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영 후보가 지금이라도 당대표 됐으니까 그 기조를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현안 얘기하면서 다소 오늘 국민의힘이 워낙에 충격적인 전당대회 결과를 갑자기 시작 전에 내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도 대변인 신분으로 꼭 뵀으면 좋겠어요. 얼굴 많이 회복됐죠? 전혀 아닙니다. 회복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해촉식 사회를 맡으실 듯 이렇게 카톡이 올라.